사실은 오랜 기획기간이 거쳤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성과 평가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지만 올해는 한국개발협력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 원조의 기간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 학회의 참여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학술회의에는 다양한 기획이 들어있습니다. 외교부 코이카와 협의를 해서 요즘 뭐 남수단이나 시리아 같이 분쟁국, 취약국의 지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주제를 기획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 구호 부분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다른 세션으로 했고, 또 하나 관련해서 지금 뭐 북한은 분쟁국이 아닙니다만은 취약국 지원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개발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세션이 또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런 직능원에서 잘 아시는 베어 프로젝트라고 아프리카에 하신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유를 두 세션 하시고요. 또 하나 이 성과라는 그 선진화 정부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ODA나 개발에 대한 평가를 어떤 툴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레디에서 한 세션을 하시고, 또 주제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개발 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주체들을 어떻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현지 CSO 지원인데요. 그 방안도 이제는 논의할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원조 추진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분수령을 이뤘다. 지난 5년간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책 툴로서 국가협력 전략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인 검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5년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개선 과제를 다른 원조 기관에 있는 다자간 원조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다자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이대우 교수님이 예전에 외교부에 이제 용역을 받아가셨던 다자 나갈 방향에 대한 그런 거가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피어 리뷰 받을 때, 거기에 약간 정말 거기도 피어 리뷰 할 때 다른 거는 엄청나게 많은 리코멘데이션이 있는데 다자간 원조는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그 정도로 OECD 부분에서도 다자간 부분은 그렇게 건드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고요. 예,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도적 지원 분야는 선진화 방안의 국제활동 강화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자 협력 부분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고, 또 긴급구호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러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제서부터 정책에서부터 좀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너십 없는 파트너십, 그러니까 주인의식. 아직도 많은 여기 시민사회 분들 많지만은 얘기하면은 계속 얘기 나온 거는 갑질 얘기 굉장히 나오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거 관행의 문제거든요. 이 문화를 해결하지 않고서 정책 문서에 파트너십 아무리 얘기해야, 선문제나 얘기해야 현실은 저 거꾸로 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의 핵심 몇 가지만 이제 쟁점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시민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 대상화를 볼 거냐, 아니면 관리 대상 또는 하위 파트너를 볼 거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분명히 부산 파트너십 선언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과정에 기획부터 실행, 그 다음에 평가, 같이 책임지는 구조가 부산 파트너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국내에 거의 없거든요. 아까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가 베어입니다. 그래서 베어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자 협력의 하나의 형태로서 지금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저희가 기본적 목적에 천천히 가지만, 이게 그래서 성과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천천히 가지만 어떻든지 하나라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같이 연습해서 자기들한테 연습해본 결과를 축적을 하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좀 플로에 열어갖고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시는데, 난 아까 조정관님 말씀 중에 휴먼 센터도 한국 ODA, 그래서 감동 먹었어요. 근데 이성호 이사님 빼고서는 휴먼 센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 안 하셔가지고. 지난 5년 동안 1차 교육이 있었던 지난 5년 동안 한국 개발학의 이슈들은 뭐였고 그 성과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유무상이 사실 수단이잖아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은 목적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든 게 등소핑, 중국의 흑묘, 백묘를 얘기하면서 이게 쥐를 잡으면 됐지
그 흰 고양이냐 뭐 검은 고양이냐 이 논쟁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상은 비유적으로 하면 환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사실 무상에 가고 회복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상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오디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뭐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좌우측이 있다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이카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한 명을 시립증을 뽑으려 하더라도 이게 기재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왜냐면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코이카 91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비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예산이 30배가 늘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몇 명 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뭐 일에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퀄리티가 낮아지고. 지금 일본의 개발 컨설팅 기관들이 외국의 선진국에 다 지점을 두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조 기관의 원조 조달 제도, 개발 컨설팅 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대로 개발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돕고 거기 성과를 공유하는 인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청년들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제개발협력학교라고 해서 국제개발 인력의 전문성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의 관점에서 전문성과 그 다음에는 섹터별로의 전문성이 좀 조합이 된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에듀케이셔니스트들한테 웹 에코노미스트의 기본적인 기법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산업체가 뭘 요구하느냐 그런 거를 컬렉트하는 테크닉을 좀 조사를 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만든 교육과정을 기존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보고 이런 것 같아요. 수정, 니들이 수정해라고 는 모르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쌓았던 이 프로그램들을 북한, 나중에 남북관계가 완화가 되고 있어 북한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구나. 대신에 이제 언어적인 문제들은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그 사업들을 적용할 때는 최소한 그 문화적, 언어적 그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그 나미비아에서 이 발표를 들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카펜트리랑 BPO를 두 가지 선정했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카펜트리랑 BPO가 왜 이렇게 정말 이 직업 교육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저는 조금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왜냐하면 국제개발협력이 한 20여 년 이상 발전해 왔는데 최근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에게 부담이나 아니면 또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성과 관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누구를 위한 성과 관리인지, 누구에 의한 성과 관리인지, 성과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이런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국제개발협력이 규범이나 가치나 신념체계 혹은 무엇이 전문성이냐. 첫 번째 연구 질문은 개발협력의 성과관리에 대한 주요 다자기구와 양자기구들이 스스로 한 정책 리뷰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런 개별 CSO 단위 사업들의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을 이거 정말 무식한 질문일 것 같은데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스템 마련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은 전혀 없다라는 걸 저희가 하나의 수행 단체로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그 빈커피지 기업은 성과관리 모니터링 평가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빈태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의 성과 프레임워크를 짜주고 어떻게 하면 그 성과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는 그런 그 단계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세션은 북한 개발 관련 세션이고요. 북한에서는 PF가 북한 개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왜 그러면 북한 개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요한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북한 자체 비용이 들지 않고 그 외자 유치를 통해서 북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북한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원조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규범을 바탕으로 일관된 원조를 집행하고 그 일관된 그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 기준에 기반한 평가를 했을 때 효과도 증진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북한이 취약국인 이유를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렇다면 박지원 박사님 생각하는 북한의 취약국의 특성이 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런 지표만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우호적 환경이 발달했다, 나아져 개선됐다라고 할 때 그 개선한 걸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 측정 지수를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이제 현지 CSO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원국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굿거버넌스 증진 및 균형적 포괄적 발전에 기여하고, 두 번째는 수원국 CSO의 사업 및 조직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여, 세 번째는 수원국 규모에 대한 서비스 전달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거나 이것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컬 범위를 좀 넘어서 이제 국가 레벨까지 아니면 그 상위 레벨까지 협력하고 교류할 필요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이 현지 CSO 지원 사업 정말 파일럿으로 돌려봤고,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보시다시피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된 거는 이제 파일럿 돌려봤으니 정말 제대로 된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과 관리까지 가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국 개발 NGO들의 활용과 육성 사이에서 이 헤매고 있어요. 활용할 건지 육성할 건지.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좀 할 때 두 개를 딱 자르지 말고 이어줄 수 있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좀 주셨으면. 개도국 시민사회의 바이탈리티, 개도국 시민사회가 결국 개발,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국가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가 어떻게 활성화된 기반을 제공하느냐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이거에 대한 저희는 일종의 믿음이고